그러면은 이것으로 이제 외향에 대한 설명은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이 반대되는 내향. 내향은 이제 에너지 방향에서 우리가 이제 반대되는 선호 경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외향으로 쓰는 사람하고 반대로 내향으로 쓰는 인트로버티브한 사람들은 이제 본인의 내부에서 이제 에너지를 끌어내는 사람들인데, 이 내향형은 이제 먼저 1번을 보면 친한 사람들이나 친구가 없는 모임에 가면 매우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안 가고 싶어 하고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누가 꼭 아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 새로운 모임, 어떤 모임에는 안 가고 싶어 하고 안 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오래 있고 싶지 않고 이제 그런 걸 좀 느끼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 또 이번에 내향형인 분들은 친구들을 쉽게 사귀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까 외향형 분들은 여러 곳에 모임에 가서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도 이야기하고 뭐 하면서 아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내향인 분들은 본인이 친구를 쉽게 사귀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본인하고 맞는 몇몇 친구들하고는 아주 깊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죠. 그래서 내가 주변에 오랫동안 계속 알고 있는 친구 몇몇은 있어. 그 친구들하고 만나면 편해. 그렇지만 그 친구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막 나가고 만나고 하는 거는 아주 불편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시면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됩니다. 이제 내향형이라고 여기 10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아까 또 외향형이라고, 아까 외향형에 있었던 10가지 성향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사람들마다 섞여 있기도 하고 뭐 반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나는 이런 거 같아 이제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동그라미를 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이제 침착하고 조용하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주변에서나 아니면 내가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침착하고 조용하다 하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는지, 또 지금도 그렇게 듣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향인 분들은 대부분 침착하고 조용한 이미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또 4번에 혼자 집에 있거나 조용히 책 읽는 시간을 즐깁니다. 힘들어하지 않고, 외향인 분들은 혼자 집에 있거나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을 그렇게 즐기지 않아요. 시간이 있다고 하면 밖에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하고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시지, 조용히 집에서 가만히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시려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런 걸 즐기시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외향인 분들은 시간이 있다 그러면 나는 이번 휴가 동안에 혼자 실컷 책이나 봐야지. 혼자 집에서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책 실컷 보면서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쉬어야지. 그게 정말 휴가지.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시거든요. 내가 그런 쪽이라고 하면 나는 좀 내향형의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구나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5번에 보면 내향형들은 그래서 먼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옮기기보다는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거죠. 해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데, 여기 또 이제 내향에 뒤에 이제 뭐가 더 이제 성향이 붙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 일단 내향형인 분들은 아까 침착하고 조용하다 그러셨죠. 그래서 무슨 일이 팍 발생하거나 응급 상황이 됐어도 당황하지 않고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 행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6번에는 대가족 행사나 사람들을 함께 많이 모여야 되는 모임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임이라도 그냥 우리 가족만 잠깐 모여서 식사하고 하는 건 괜찮은데, 시댁 전체가 만난다든지 뭐 친정 가족이랑 가족들이 많이 대가족이 모여서 무슨 행사를 해야 된다든지, 또 사람들이 많은 어떤 파티를 가야 된다든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파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어떤 뭐 개 모임이나 뭐 동문회나 이런 모임을 가야 할 때 이제 이런 모임들이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갈까? 어떻게 하면 안 가도 될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고 싶은데 이제 꼭 가야 되면 가지만 그 자리가 그렇게 즐겁지는 않고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끝나고 집에 오고 싶죠. 집에 와서 혼자 그냥 좀 쉬고 싶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제 6번의 내향인 분들은 이제 가족 행사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모임을 이제 즐기지 않고 힘들어 한다는 거. 본인이 그러시면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게 이제 아주 친하거나 본인이 정리가 되거나 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랬죠. 본인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제 생각을 잘 이야기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그 내향인 분들의 어떤 감정이나 기분을 알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아주 친하게 오래 이제 친한 친구들은 이제 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만난 지 많이 안 됐고 또 그냥 주변의 사람들은 그 내향인 분들의 어떤 기분이나 감정을 알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래 본인이 정리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향인 사람, 그러니까 외향인 분들은 이제 내향인 분들이 답답하겠죠. 그냥 빨리 말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을 안 하고 혼자 이렇게 꼭 갖고 있다가 저러지? 나는 다 오픈해서 얘기하는데 왜 저 사람 얘기 안 하지? 이렇게 봤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해가 좀 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외향인 분들이 내향인 분들은 이야기를 해줄 때 나랑 친하지가 않아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구나. 그래서 좀 기다리다 보면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8번에 먼저 말을 걸기보다는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한다. 아까 제가 외향형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외향형은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이제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내향인 분들은 먼저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지만 물어보면 대답은 합니다. 물어보면 이제 대답은 하는데 누가 물어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먼저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좀 그런 편이다 생각하시면 그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쉽게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오늘 누굴 만나는데 이웃인지는 알아요. 어디에 사는지도 알아요. 근데 이제 그분도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나도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타고 있다가 그냥 내리는 편이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근데 뭔가 어디 사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6층에 사시는 누구시죠? 뭐 이렇게 내가 먼저 얘기를 걷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에 보면 이제 낯선 곳에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매우 주저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아마 나중에 이제 생활 양식에서 이제 그 판단형인지 인식형인지에 따라 또 좀 다르게 나타나긴 하는데 대부분 내향형들은 그냥 낯선 곳에 자기가 안 가본 곳에 혼자 뭔가 가야 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힘들고 불안하기 때문에 안 떠나게 되죠. 안 가게 되고 뭔가 친한 사람, 내가 좀 의지해도 되는 사람 하고 같이 갈 때는 괜찮은데 나 혼자만 뭔가 가야 된다. 낯선 곳에 그러면 안 가게 되고 주저하고 힘들어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9번에 동그라미 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은 생각을 이제 내향은 생각을 많이 이제 그냥 갖고 담고 있는 편이라고 하면 외향은 그걸 말로 다 표현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말로 다 표현하려고 하는 외향형의 이제 자녀를 키우셨던가 아니면 손주를 볼 때 아니면 학생들을 만날 때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다 생각이 드시면 이제 여기 내향형 성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10번에 동그라미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나 손주들이 외향형인 아이들은 막 이것저것 쓸데없는 말도 막 하거든요. 그거 이제 그냥 쓸데없는 불필요한 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향형인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로 막 인해서 내가 너무 이렇게 나에게 생각을 집중을 못하겠고 너무 정신이 없고 시끄럽고 막 짜증이 나 한다고 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내향형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향형인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이런 이제 상황들이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외향형은 오히려 자녀나 손주가 막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이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재밌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내향이신 분들은 그게 너무 힘이 드시는 거죠. 막 그걸 다 듣고 있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막 종알종알 거리는 것도 너무 막 짜증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내향인 선생님들이 막 이제 외향인 아이들이 막 시끄럽게 교실에서 떠들고 선생님 뭐 얘는 뭐래서요 뭐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막 짜증나고 힘들고 수용해주기 어렵고 이렇게 느껴지실 수가 있어요. 나는 왜 내가 애들을 싫어하나? 애들에 대한 그런 게 부족하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내가 내향형이라서 그렇구나. 내가 에너지 방향을 나 안에서 끌어내는 내향형인 사람이다 보니 그런 상황들이 외향형 선생님들이나 외향형인 분들보다 훨씬 힘들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향형인 분들도 외향형과 마찬가지로 적응적인 태도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일방적인 태도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적인 태도로 나타날 때는 굉장히 사려가 깊고 깊이가 있고 저 사람은 참 생각이 깊어. 깊이가 있고 참 항상 평온해. 저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 나도 모르게. 그리고 무슨 고민을 얘기를 하면 신중하게 잘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생각들도 잘 얘기를 해줘서 내가 참 도움이 많이 돼. 예,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또 근데 그게 이제 일방적인 태도로 나타나게 되면 굉장히 서먹서먹하다. 나는 저 사람 만나면 좀 뭔가 어색하고 서먹서먹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좀 이렇게 나를 자꾸 피하는 것 같아. 뭔가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뭐 있는 것 같고 좀 회피적이야.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굉장히 확 억누르는 것 같다는 느낌? 억제가 되게 심하다. 본인이 그냥 편하게 즐겁게 나타내도 되는데 굉장히 좀 뭔가 본인 자신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나도 좀 힘들어지네. 나는 저렇게 억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뭐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내향인 분들은 본인을 이렇게 일방적인 태도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가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적응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게 하도록 본인을 알고 이렇게 행동을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방향에 따른 구분에서 외향형과 내향형이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지 어떻게 다르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본인들이 교재에서 내가 공감이 가는 문항에 동그라미를 쳐보시면 지금 외향에 더 동그라미가 많이 된 건지 아니면 내향에 더 내가 공감을 하고 동그라미를 많이 하신 건지 표시가 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저는 똑같이 5개예요 하신 분도 계세요. 예, 그것도 상관은 없으신데 나중에 이제 MBTI 검사를 해보면 똑같이 중간은 없어요. MBTI는 점수차가 조금이더라도 외향인지 내향인지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나는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으면 나는 외향인 사람인 것 같아. 아니면 나는 내향인 사람인 것 같아. 하는 느낌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이 안 드신다고 하면 이 강좌를 다시 한번 이 강을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제가 여러 사례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으시면서 나는 어디에 더 가깝지?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문항을 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 좋은 거는 대면 수업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나서 끝나면 다시 제가 알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면서 잘 못 들었던 거, 놓쳤던 거, 또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그 부분을 또 반복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 또 이해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이 개념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방향에 대한 구분에 대해서 조금 아직은 혼돈이 있거나 하시면은 다시 한 번 더 수강을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요. 이제 지금 다음 강에서는 이제 에너지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까지 에너지 방향에 대한 외향과 내향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